안녕하세요. 오늘은 발렌타인 초콜릿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발렌타인 초콜릿 틴 케이스를 어디서 샀는지 문의해 주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이걸 한번 영상으로 찍어보면 어떨까 하고 찍게 되었습니다. 이번 리뷰는 발렌타인 초콜릿보다는 발렌타인 초콜릿 틴 케이스에 대한 리뷰고 대부분 일본에서 산 초콜릿들에 대한 리뷰예요.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모로조프 초콜릿부터 소개해 볼게요. 요거는 모로조프에서 여러 가지 산하 브랜드가 있거든요. 거기에 모로조프 칼림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일러스트레이터 분이 그린 요런 케이스가 있고요. 이 틴 자체가 무광이라서 되게 고급진 느낌이 들어요. 이거 지금 영상 보면 커 보이지만 되게 작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초콜릿이 있었고 지금은 뭐 틴 케이스만 남아있지만 이런 식으로 남아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은각이 돼 있죠. 제가 일본에서 이렇게 초코틴 케이스를 사거나 아니면 선물을 받게 된 이유가 이런 음각되어 있는 게 한국에서 뭐 이쁜 틴 케이스도 많지만 이런 음각 틴 케이스는 좀 찾기 힘들어서 이렇게 하나 둘씩 못 게 된 경우도 있고요. 모로조프 칼린 브랜드는 지금도 계속 이게 런칭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의 실패작 중에서 하나인데 여기 보시면 이거는 프루츠 시리즈고 뒤에는 여우와 레몬이라는 시리즈예요. 요거는 제가 친구 생일 선물로도 줬던 건데 제가 이걸 틴 케이스인 줄 알고 샀어요. 왜냐면 그때는 이런 지식이 전무했기 때문에 아 당연히 틴 케이스려니 하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종이였어요. 종이의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 뭐 아시다시피 종이니까 내구가 별로 좋지 않고 이런 식으로 뭐 뒤에 포장 같은 게 있어서 뜯으려고 하면 이렇게 지저분한 자국이 남아가지고 아 이건 종이 상자로서도 딱히 좋아 보이지는 않는 그런 입니다. 내부는 틴 케이스와 다르게 뭐 이런 식으로 꾸며져 있는 점은 좀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사실 틴 케이스로 구현하기 힘든 일러스트나 뭐 제형 같은 경우에는 종이로도 많이 발매가 되거든요. 그러면 사고 싶다가도 아 이게 오래 못 갈 거구나 싶어서 좀 꺼려지게 되는 점도 있어서 이런 점은 잘 체크해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모로조프의 여우와 레몬이라는 시리즈인데 요게 계속 시리즈가 나오고 어찌 보면 뭐 모로조프의 시그니처 라인업 중 하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여우가 그려져 있고 키즈네 레몬 이렇게 적어져 있고 계속 추가해서 말하게 되는데 모로조프 브랜드 틴 케이스가 이쁘지만 좀 유심히 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여기에 술 초코가 되게 많아요. 가지고 자칫해서 잘못 샀다가는 한 입 먹고 만취할 수 있다. 제가 친구 생일 선물로 줬던 초콜릿들도 몇 개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다 술이 들어가서 친구들이 일본어를 모른 채 랜덤으로 먹다가 취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유심하게 사야 되는 브랜드입니다. 여우와 레몬 시리즈 계속 연달아 소개를 해볼게요. 그 다음은 요 틴 케이스인데요. 다행히 이건 틴 케이스로 샀던 건데 보시면 이렇게 여우 모양이 그려져 있고 이런 식으로 옆에도 이렇게 귀엽게 백조가 그려져 있죠. 이런 건데 이쁘긴 하다만 요것도 역시 술이 들어가서 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올해 나온 키친의 레몬 시리즈인데요. 되게 이쁘죠? 이거는 친구 생일 선물로 샀기 때문에 까지는 못하고 이렇게 틴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면 이런 식으로 되게 이쁘게 나와있죠? 이런 것들 보시면 소녀가 그려져 있고 이렇게 키친의 레몬 적어져 있고 밑에 영어로 뭔가 적어져 있고 금박이 되게 고급스러운 틴 케이스예요. 그리고 이번에 모로조프에서 새로 나온 라인업인데 이게 되게 꽃으로 된 브랜드였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여기도 되게 고급지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게 무광이라서 되게 이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지젤이라는 브랜드였네요. 이거 역시 선물용으로 산 거기 때문에 굳이 까보지는 않고 이런 느낌이라는 것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모로조프에서 지젤을 포함해서 두 개의 라인업이 새로 나왔는데요. 이건 아스터라는 브랜드로 나온 틴 케이스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고급지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도 되게 종이로 된 것들이 이쁜 일러스트가 많았는데 제가 종이는 좀 안 사겠다는 원칙이 있는 사람이라서 이런 틴으로 샀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열면 이런 식으로 초코가 나와 있죠. 틴으로 되어 있고요. 내부 종이를 보시면 어떤 초코가 들어있는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뭐 보시면 일본어가 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 술 초코가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거는 팝하고를 돌려서 어떤 초코가 있는지 유심하게 꼭 확인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좀 크게 나온 초코라서 1단, 2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먼저 1단 초코 밑에가 좀 흐트러져 있네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2단으로 초콜릿이 되어 있고 모로조프 초콜릿이 되게 이런 이쁜 디테일들이 있어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은 모로조프 초콜릿이 솔직히 그렇게까지 맛있지는 않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일단 제가 술을 안 좋아해서 술 초코가 들어있다는 점도 별로였고 그냥 아무 기대 없이 먹으면 좀 딱딱한 제형의 초콜릿? 요런 느낌이라서 제가 먹었던 초콜릿 중에서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만족감이 좋진 않고 대신 틴 케이스가 되게 유니크하게 나오고 가격대가 나쁘지 않다는 점, 그 점을 좀 좋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 또한 모로조프 틴 케이스 중 하나인데요. 이번에 나왔던 아스터 브랜드에서 나왔던 틴 케이스고요. 사과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포장이 아주 곱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사과 모양이 귀엽게 레터링 되어 있고요. 이렇게 사과 꼭지 모양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별이랑 금박들도 잘 되어 있고요. 한번 열어볼게요. 이 사과 꼭지 모양 되게 귀엽고 안에 보면 이런 식으로 사과 모양의 초코들이 보여요. 이거는 뭐 4% 1% 적혀 있는 거 보면 아마 높은 확률로 술이 들었거나 아니면 원물이 잘 함유되어 있는 초콜릿인 것 같네요. 모로조프 초콜릿에 대해서는 제가 중간중간 계속 설명했지만 틴 케이스가 되게 이쁘고 모로조프가 원조 발렌타인데이를 만든 상수를 만든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상술에 걸맞는 이런 이쁜 틴 케이스를 많이 내주고 뭐 초콜릿의 원조 뭐 그런 식으로 일본에서 얘기를 하고 있긴 하던데 솔직히 맛이란 게 취향을 많이 타지만 솔직히 맛은 제 취향에 굉장히 별로고요. 물론 기대 없이 먹으면 그냥 무난하게 맛있긴 해요. 자기네가 뭐 발렌타인 원조니 뭐니 할 정도의 뭐 고급진 맛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이런 감성 있는 라인업들을 많이 내줘서 혹시나 사게 되시는 분들은 이쪽을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선물용으로도 많이 사고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깜빡했네.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자주 나오는 라인업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여우와 레몬 시리즈에서 나오는 거고 안에 보면 길쭉한 초코들이 여러 개 붙어 있거든요. 색깔별로 연마다 나오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셔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디테일이 굉장히 이쁘죠? 이 초코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메리는 롯데 브랜드 산하에 있는 초콜릿 브랜드거든요. 보시면 익숙한 캐릭터가 보이시죠? 이거 메리에서 해마다 내고 있는 포켓몬 라인업이에요. 지금 CU에서도 발렌타인데이 기념으로 이것저것 팔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도트 시리즈로 CU의 원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풀타입, 타입 이건 제가 포켓몬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고 선물을 받았던 것 같은데 여기 있는 포켓몬을 다 알 정도면 팬이 맞긴 하죠. 시리즈마다 조금씩 연마다 디테일이 다른 식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풀타입 포켓몬들이 그려져 있고 밑에는 이런 식으로 도트가 그려져 있고요. 이건 이렇게 빈 케이스긴 하지만 안에 초콜릿 디테일이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뭐 초콜릿 예시를 들면 뭐 꼬부기 꼬리 모양으로 그려져 있다거나 아니면 뭐 이상희 씨나 라플레시아 꽃 모양의 초콜릿이 있다거나 그런 디테일을 살린 초콜릿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걸로. 그다음은 한국에서도 많이 바이럴이 된 이 레트로 시리즈인데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무광으로 되어 있고 이건 제가 작은 사이즈로 구했었던 건데요. 뭐 지금은 없지만 안에 팝핑 캔디 같은 게 들어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레트로 라인업은 되게 인기가 있어서 지금도 다양한 변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게 되시는 분들은 뭐 매년 모으는 재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건 그 당시에 메리에서 새로 나왔던 라인업으로 기억하는 건데요. 이것도 아마 팝핑 이런 초콜릿이 들어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이런 무광의 금박이라던가 장미 디테일이 굉장히 좋은 초콜릿이었고요. 옆면 보면 이런 식으로 못 떨어진 글씨들도 적혀있는 굉장히 이쁜 초콜릿입니다. 메리 초콜릿의 특징은 이런 식으로 뭐 익숙한 브랜드나 우리가 친숙한 이런 레트로한 느낌이라던가 그런 걸 잘 살린 라인업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초콜릿도 제 기준으로는 모로조프보다 맛있어요. 그냥 롯데 가나 초콜릿에 좀 변주들을 둔 초코 같은 느낌? 익숙한 맛이기도 하고 종종 이렇게 팥핑이 들어간 초콜릿들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메리 초콜릿이 좋고 이런 틴 케이스가 마음에 들고 내가 롯데 초콜릿 맛있게 먹는다 하면 한 번쯤 사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런 마츠카제야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초콜릿이에요. 이게 딸기 시리즈라고 제가 좋아하는 일러스트레이터 분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던 틴 케이스거든요. 이건 아마 2, 3년 정도 된 라인업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이 틴 케이스를 너무 가지고 싶어 하니까 지인분이 일본에서 요거만 빈 케이스로 공수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보시면 이런 핑크톤에 되게 무광에다가 옆면은 이런 금박 디테일이 굉장히 이쁘죠.
그리고 이건 작년에 틴케이스 원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공구 비스무리하게 해서 샀었던 거고요. 보시면 이런 원형에 되게 귀여운 디테일이 있는 틴케이스가 보이시죠? 틴케이스 자체는 되게 무난한데 일러스트가 굉장히 귀엽고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음각이 좀 나와 있는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것도 이렇게 딸기 디테일이 보이고 이건 좀 그 차 틴케이스를 좀 모티브로 한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딸기로 뭔가 요리를 하는 캐릭터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점도 귀엽고 위에 이런 식으로 약간 음각이 있는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올해는 사실 마츠카제에서 살 생각이 없었어요. 이미 틴케이스가 3개나 있고 나는 모로조프에서 친구 생일 1, 2월 생일들을 초콜릿으로 때워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나온 틴케이스가 너무 이뻐가지고 올해도 한번 사게 되었습니다. 원래 되게 좋은 게 이 틴케이스가 딱 봐도 정말 작긴 한데 이런 식으로 공주와 소녀라는 컨셉으로 잡았어요. 딱 봐도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애들보다 디테일이 훨씬 좋아 보이고 이런 고급진 연분홍색이라던가 이런 별 디테일 같은 것도 되게 좋고요. 이게 공주 틴케이스인데 실제로 보면 진짜 작아요. 지금 여기 망토를 한 소녀 여기 옆에 이런 토끼 디테일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아기자기한 일러스트들도 굉장히 귀엽고요. 엄청 예쁘죠? 그리고 이게 아마 가장 큰 판형으로 나왔던 틴키스로 기억하는데 이런 식으로 책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토끼 디테일들도 보이고 새 디테일들도 보이죠? 일단 내부에 있는 초콜릿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열면 이런 식으로 되게 포장도 되게 귀여워요. 이런 식으로 딸기로 된 초코들이 들어있고요. 이거는 거의 똑같은 초코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작은 틴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별 모양 초콜릿, 하트 모양 초콜릿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 초콜릿을 한번 봐볼게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딸기 모양 초코들도 있고 동그란 초코들도 있고요. 큰 판형의 초콜릿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번 열어보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번 컨셉 테마 이야기들도 이렇게 적혀있고요. 이 귀여운 쌍둥이 초콜릿도 있었는데 제가 아무리 이뻐도 너무 무지성으로 다 사진 않기 때문에 얘네는 참았습니다. 그리고 틴에 이런 식으로 일러스트도 그려져 있어요. 굉장히 이쁘죠? 포장도 엄청 이렇게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미 한번 찢어버렸기 때문에 보시면 기존에 있던 초콜릿들이 다 있어요. 이것도 아까 거기 소녀 틴케이스에 있던 초콜릿, 이거는 공주 틴케이스에 있던 초콜릿, 그리고 여기에는 없던 이런 큰 초콜릿도 있는데 마츠카제아가 초콜릿이 굉장히 맛있어요. 이거는 틴케이스만 아니고 초콜릿을 먹기 위해서 사도 괜찮다 싶을 정도로 초콜릿이 굉장히 맛있었거든요. 제가 딸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도 맛있다 싶을 정도로 선물용으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러스트레이터 분이 굉장히 기획을 잘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디테일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사보거나 받아본 브랜드 3개를 소개해봤는데 사실 이 브랜드 외에도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어요. 뭐 곤잘로프라거나 아니면 뭐 메리 아래에서도 루루메리라는 브랜드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틴케이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블로그를 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그래서 이런 틴케이스는 어디서 살 수 있느냐였어요. 사는 것도 중요한데 뭐 신규 브랜드로 이렇게 라인업이 나왔다던가 아니면 인기가 있을 것 같다 싶은 애들은 좀 민첩해야 빨리 살 수 있긴 해요. 그래서 사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출시를 잘 찾아봐야 된다. 이런 시즌 아이템들을 사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들은 여름이 끝나면 할로윈을 챙기고 할로윈이 끝나면 크리스마스를 챙겨요.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끝나면 바로 발렌타인을 챙깁니다. 그래서 좀 한 12월 중순부터 라인업들이 뜨기 시작해요. 우리 원래 이런 초콜릿 난다 이러면서 틴케이스들도 하나하나씩 보여주고 일본은 트위터를 많이 쓰기 때문에 트위터로 뭐 관련 정보를 하는 뭐 공식 사이트도 좋고 이런 틴케이스들을 모으는 일본 매니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의 계정들을 미리 팔로우해 놓으면 좀 더 정보를 찾기가 수월하겠죠? 그래서 한 12월 중순부터 이런 초콜릿이 있구나 하고 라인업을 한번 보시고 예산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이렇게 작은 초콜릿은 솔직히 한국 돈으로 10,000원도 안 하거든요. 그러면 뭐 배송비 같은 거 생각해도 얼마 안 들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근데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10개 담는다. 막 갑자기 나 다 이뻐서 막 20개 다 살래. 이러면 갑자기 돈이 엄청나게 펌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라인업과 예산을 잘 생각하시고 미리 준비를 해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올해나 작년 저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크리스마스쯤에 미리 예약을 받는 곳들이 있어요. 제가 원래 마츠카제아 라인업이 되게 괜찮아서 이건 꼭 사야겠다.
그리고 저번에 틴케이스를 못 구해서 일본에 사는 지인이 구해줬다 얘기했던 것처럼 한번 타이밍을 놓치면 구하기 힘든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마츠카제아가 제가 알기로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예약을 받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라쿠텐이랑 야후 재팬에서 보통 예고를 받는데 야후 재팬은 한국인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힘들어서 라쿠텐을 이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라쿠텐은 쿠폰도 되게 자주 주거든요. 저도 이거 연말 쿠폰으로 해서 거의 10,000원을 할인받아서 샀어요. 그리고 저는 딱 정각에 산 다음에 여유 있게 잤는데 그때 막 물량이 다 나가 있고 이번에는 마츠카제아가 되게 재판을 여러 번 하긴 했는데 그래도 한 번 놓치면 되게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서 아 이날 예고 받습니다 하면 미리 준비해서 사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은 1월 1일을 쉬어요. 한국도 쉬는데 한국은 주로 구정을 많이 챙기는데 얘네는 신정을 기준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TMI를 얘기하자면 1월 1일에 일본 여행 간다?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네가 진짜 가게를 다 닫거든요. 그렇다는 소리는 웹사이트들도 다 닫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메리나 아니면 뭐 이런 모로조프 같이 크게 초콜릿을 파는 이런 초콜릿 회사들은 1월이 이렇게 지난 다음에 1월 1일 신정 뭐 주말 있겠으면 뭐 주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월 4, 5일쯤부터 예약을 받기 시작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라쿠텐 이런 곳을 이용하면 제일 좋고 한정 같은 경우에는 공홈에서만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공식 홈페이지를 사용하시면 좋아요. 결제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럼 배송은 어디로 해야 되나? 라쿠텐 같은 경우에는 한국 직배송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대다수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싼 이런 대행해주는 곳을 알고 있어서 그곳을 사용해서 했고요. 당연히 해외로 되는 신용카드를 준비해 주시면 더 좋고요. 이렇게 1월 초에 예약을 받으면 보통 한 1월 중순에서 말 뭐 2월 넘게도 이렇게 배송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직구를 하시든 배대지를 작성하시든 하시면 좋고요. 메일이나 모르조프는 뭐 얼마 이상 사면 무료 배송, 공홈에서 사면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라쿠텐이 좀 더 무료 배송에 좀 유한 편이긴 해요. 근데 내가 이거 꼭 공홈에서 사고 싶다. 이 공홈에서만 살 수 있는 한정들이 있다. 그러면은 뭐 여럿이서 모아가지고 이렇게 배송비를 나눈 다음에 사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거의 온라인 이런 한정들을 온라인에서 살 수 있는 애들 얘기했는데 뭐 일본 백화점, 뭐 이오몰 한정 이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사실 뭐 제가 틴케이스를 본격적으로 모으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뭐 이쁘면 하나 두 개 사는 정도의 사람이라서 그 정도는 뭐 굳이 싶긴 하지만 뭐 내가 이때쯤에 타이밍에 맞춰서 일본에 간다 싶으시면 일본 백화점에 가서 사시는 게 사실 제일 좋긴 해요. 그리고 이런 봉투 같은 거를 얘네가 보내주거든요. 이런 거 나중에 친구 생일 선물 같은 거 할 때나 그럴 때 담아주는 것도 괜찮아요. 선물용 봉투로도 좋다. 그리고 말은 안 했는데 국내에서도 대행으로 사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솔직히 굉장히 비싸요. 물론 배송비나 이런 거 합치면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게 느낄 수도 있고 정말 구하기 힘든 거면 대행을 샀어도 괜찮긴 한데요. 제가 여러 개를 사고 싶고 한 곳에서 많이 사고 싶으신 분들 혹은 뭐 여럿이서 이렇게 엠빵을 해서 공구를 하시는 분들은 직구가 훨씬 나으시고요. 아니면 뭐 저처럼 이거 친구 생일인데 겸사겸사 생일 선물 사겠다 하는 분들도 직구가 훨씬 낫고 나는 틴피스 하나 두 개 정도만 사고 싶다. 하나만 사고 싶다. 근데 배송비가 좀 일본 배송비 이런 거 생각하면 좀 별로인 것 같다 싶으시면 국내에서 이렇게 자기네가 받고 판매하는 것도 사셔도 괜찮아요.